제가 MBA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후회한 친구가 더 많아요. 예,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학원이든 MBA든 좀 여러분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진짜. 근데 오히려 실적보다 저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 친구들이 실적은 많은데 실력은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항상 솔루션으로 얘기하는 게 미리미리 네트워크 미리미리 알아보고 친목을 다지고 그래야지 네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자, 대학원 생활백서 3부 대생백 3부 이제 박사를 받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각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팀장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부터요? 예, 진로. 어떻게 이제 박사 이제 퍼듀에서 박사 받고 네. 어떻게 SDS로 가시게 되셨어요, 삼성? 일단은 저는 되게 명백했어요. 처음부터 공돌이는 싫었고,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과학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집안의 프레셔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되게 명백해서 어떻게든 경영 쪽으로 간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공부니까 네. 공학 박사까지 했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사람들이 제일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저 박사한 거라고. 저는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시간을 되게 많이 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한테 있는 옵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가 80% 이상 매칭이 안 되면 안 뽑아요. 80% 이상 매칭된다는 건 리서처로밖에 안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로 가는 거. 그 옵션밖에 없어서 미국에 남기 싫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를 사실 고려를 되게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인터뷰를 해보니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게 뭔가면 이제 원래는 삼성그룹이 그 당시에 그 한 계열사밖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박사들에 한해서는 이제 몰래 규칙과 맞아요. 저도 저 5군데 인터뷰했는데 삼성.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명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자는 되게 좋은 회사구나라고 느낀 게 이게 약간 좀 다른 계열사를 디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전자는 명백해서 제가 앞으로 저는 기획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전략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뭐하러 우리가 박사 월급을 주고 당신보다 이쪽 분야에 더 선이 굵어서 경험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더 낮은 월급에 뭐하러 당신을 그쪽 분야로 그 잡을 줍니까? 만약에 그 연구기관에서 삼성 연구소에서 뭐 이런 한 5년간 잘하면 상품 기획으로는 뭐 가는 거를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각 계열사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들이 이제 KPI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이제 전작과 박사들을 많이 좀 테이크하다 보니까 다른 계열사들은 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때 이제 SDS가 어떤 분야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시면은 이제 가고 싶은 분야로 이제 배치를 해주겠다. 운이 좀 좋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DS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SDS에서 주로 했던 일이 현장 경험은 짧았어요. 한 4개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스태프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사업기획실 가서 전략하고 사업 개발, 파트너십 만들고 그 해외에 있는 다른 업체하고 그런 업무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은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걸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일하던 그 팀장이 그 전화한 걸 보고 완전 쓸모없진 않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그 탑10 MBA 출신들이 많았어요. 저희 같은 사무실에. 근데 이제 HBS를 나오든 워튼을 나오든 사실 그들이 어느 대우를 받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대단하진 않아요. 진짜 대리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고 회사에서도 그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명백했어요. 그 당시 저 사람 같은 네트워크를 한 10년 후에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때 체림 아니었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그쵸, 과장이었죠. 이미 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앞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또 한 5년, 10년이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HBS나 다른 이제 MBA 가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MBA를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럼 가야겠다. 그리고 저는 좀 명확해서 왜냐하면 다른 분한테 이제 리뷰를 받아보니 탑3 MBA가 아니면은
조금 힘들다고 이제 뭐 커리어 체인지든 뭐 어떤 그 네트워크는 이런 게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잠깐 만나던 여성분 또 이제 탑10 MBA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근데 중국 친구? 아니에요. 아 네. 중국 친구 아니구나. 네. 아, 네, 네. 한국분 이번에. 네, 한국분. 네. 네. 근데 그분 제가 알아가고 그분이 취직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맞아요. 탑10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갔고 가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저는 목표가 좀 뚜렷했어요. 아 여기서 뭘 익혀야겠다. 좀 참신했던 것들은 있었어요. 제가 예상치 못하게 배운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지금 또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거기 친구들은 정말로 말빨이 뭐라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하고 자기 의사를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나이들도 다 되게 20대 후반, 중반 이렇게 좀 젊은데도 그래서 그런 걸 볼 기회가 있어서 전 좀 좋았던 것 같고. 예. 갑자기 이건 좀 여담인데 예. 그 외국 친구들이 확실히 네. 좀 리저너블하고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나이 이런 거 빼고 말하 뭐 네. 내가 몇 살인데 이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보다 확실히 네. 뭐 알바를 일찍 시작해서 그런 건가? 우리도 알바 일찍 시작하는데 아무튼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이 저는 다 제가 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네. 확실히 그 서양 20대 친구들이 네. 우리나라 20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20대 초반에 성숙한 부분이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왜냐면 제 클락슨에 있을 때 그 흑인 이글층에 거기 백인 20대 친구들은 바보가 네. 많았거든요. 거기는요. 또. 근데 좀 비슷한 수준에서는 좀 성숙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여담으로 넘어가고. 네. 예.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회비용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MBA 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기대치에는 좀 만족스러웠던 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발표를 잘하는 편이라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영어로. 그러니까 대학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대학원 안에서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거기 갔을 땐 또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돌이 수준에서 뭐 하는 발표를 더 뛰어넘는 이제 주로 이제 금융, 뭐 골드만삭스, 맥킨지 이런 데 오신 분이잖아. 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저로서는 좀 신선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저는 이제 도움은 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찾고자 하는 길들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미국서 좀 일을 하고 중소도 좀 일을 하고. 결국에는 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는 게 그 가치라는 걸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뭐 본인이 원하시는 거 찾으셨고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본인 일 하시는 거에 네. 도움이 되면은 이제 네. 기회 비용 다 회수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요. 네. 이제 근데 결국 본인의 목표와 그럼요. 눈높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MBA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후회한 친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요즘 아니 네. 저도 주변에 후회한 친구가 더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불과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대 초반만 해도 그 형들 얘기 들어보면 후회하는 형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갔다 온 친구들 이렇게 특히 막 가족 생기고 그다음에 가족 생기고 그 삼성 당기다가 갔다 오면서 네. 다시 삼성으로 돌아와서 네. 내가 이러려고 MBA 갔다 왔나 그런 친구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막연하게 꿈꾸는 분 특히 MBA도 대학원이니까 제가 네. 걱정이 많죠, 그냥요. 네. 예,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학원이든 MBA든 좀 약간 비강추. 우리 최 교수님이 이제 골 세팅을 확실하게 하고 가라.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최 팀장님은 이렇게 해서 네. 삼성 간 얘기, MBA 간 얘기 해주셨고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원래 교수하려고 그러셨어요? 경영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경영학 박사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볼 때 글로벌 잔마켓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아직 사람을 많이 찾는 경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잔마켓이 치열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는 교수가 되는 걸 꿈꿉니다. 그리고 소수의 경우는 뭐 컨설팅 펌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 사실 이전에 컨설팅 펌에 있다가 박사 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교수를 하는데 문제는 이 교수라는 게 롤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해요. 저도 이제 잡마켓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세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이 일과 직업이라는 게 매우 다양하게 롤 포지셔닝을 할 수 있구나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 창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페이퍼 쓰는 게 가장 메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식 전파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한국 내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지만은 기업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그럼으로써 자기 지식을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이걸 비유를 할 때 노래를 만드는 사람, 부르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사실 해보기 전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마켓에 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교수를 하면서 다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교수가 돼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들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앞으로 대학원에 가실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창기에는 어쨌든 기본으로 리서치니까 일단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그래야 졸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업으로서 평생 어떤 걸 할지는 그러니까 물론 리서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액티비티를 할지는 생각보다 가변성 있게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어떤 활동에 더 방점을 두느냐는 정말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까 그 제가 과정 중에 과정하기 시작하기 전에 골 세팅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획도 착실하게 세우고. 근데 좀 민망한 얘기인데 저 과정 중에 연애 시작했고 결혼했고 애기 낳았잖아요. 애기 둘 가졌고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 생산성이 엄청난 남자야 진짜. 예, 아닌 게 아니라 프로덕티비티 얘기할 항상 그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우리 프로덕티비티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번식력과 생산성이 엄청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NUS니까 아시안스쿨에 갈 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유럽에 가게 됐어요. 네, 프랑스. 근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꼴을 갖겠다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래야지 플랜들이 바뀌고 현실들이 바뀔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냥 또 이제 왜냐면 궁금해할 거니까 박사 지금 꿈나무 친구들이 그 교수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막 컨택을 하는 거야 학교에다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대학 전공마다 다르고 뭐 세부 분과마다 다 다른데요. 대개의 경우는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기회로 해서 거기에서 잡 마켓이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장소가 열리고요. 거기서 어떤 뭐 10분, 15분, 더 짧게 5분도. 그럼 뭐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뭐 여기 오픈돼 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어떤 예컨대 M&O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라는 그 학회 사이트에 잡 포스팅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곳에 광고로 올라오고 또 그 캔디데이트들끼리 뭐 구글닥 같은 데서 정보를 쉐어하기도 하고 하면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박사 해외 유학 지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쉽죠. 왜냐하면 이제 박사 지원할 때는 그 응시료가 있었잖아요. 이건 근데, 없으니까. 네. 네. 팀장님은 그 삼성 네. 어떻게 연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런 거요. 이게 미래에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미국 리크루팅? 탑10 공대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KPI 돌아요, 관련해서 돌아요. 돌아요. 쭉 돌아요. 계열사별로. 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예 그 또 다시 또 회사 사실 세 개잖아요. 각각별로 또 돌고 또 부서별로 또 돌고 그때 이제 그렇죠. 한국 학생 그 전작과 회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와요. 그러면 이제 자리 마련하고 가서 듣고 선물 받고 이제 그러면 레주메 드리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유학을 하시는 분이 좀 괜찮은 학교면,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게, 그러니까 뭐 랭킹 매기는 기관에서 순위가 높은 데들은 그 인사과라는 사람들이 그냥 쭉 돌아요. 그러면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삼성 5개인가 인터뷰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해서 저도 인턴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내 대학원은 또 더 쉽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 보통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퍼가 들어오면 연락을 주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그 특히 박사는 누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절대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렇게 그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글로벌로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더 많고 삼성 아니면 예를 들어 외국 기업 저 어플라이드 매터리얼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거기 되게 큰 회사인데 그 장비 회사로 되게 재료 회사로 큰 회사인데 저 거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어디서 하냐?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컨퍼런스 같은 거 갔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막상 졸업 때 닥치면 하지 말고 한 이제 1년 차나 뭐 2년 차 남았을 때 이미 논문도 많이 썼고 티시스 가닥도 많이 잡혔다. 그렇게 1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미리 적극적으로 뭐 관련 회사라든지 왜냐면은 뭐 뻔한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컨택하고 그게 네트워킹이에요. 막 술 처마시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는 게 네트워킹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특기가 이겁니다. 제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격도 보여주고 왜냐면 거기서 채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 성격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도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다니면서 특히 이제 박사니까 학회라는 엄청난 이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아는 친구는 그 장비 회사랑 이렇게 계속 그거 셋업하다가 결국에 그 장비 회사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에서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박사라는 경우는 여러분이 기회를 만드는 거지. 공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채가 떠갖고 어디 들어가는다 그런 거를 상상하고 오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만의 독특한 케이스에서 사실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학생이 그런 건 편하죠. 탑스쿨은요.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돌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 학생들이 그걸 되게 부러워해서 이거는 엄청 부러워하죠. 한국만의 독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없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취직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막 뭐 인맥 타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미국 사회는 그 인맥이 더 중요해요 한국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취직할 때 그냥 이력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거든요. 그럼 그 중에 내 이력서를 누가 추천해서 레터 소사이어티 진짜 어느 그쪽 담당자분한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퍼런스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은 나 니네 회사 그 어떤 포지션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좀 도와줄 수 있냐 하면은 그분이 도와주시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리 그런 네트워크가 미리 형성이 돼 있는 게 취직할 때 되게 유리해요. 이거는 뭐 박사 케이스는 더 소수니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학부 케이스 같은 경우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건 이거는 물론 아직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되기 더 전인 한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할 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게 미국은 인사가 안 뽑고 주로 이제 팀이 뽑거든요. 근데 이제 레즈메가 이만큼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보스한테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보스가 이거 되게 쉽다고 맨 위에 반을 딱 잡더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리고 벌써 반바지 안 나왔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려면은 누군가 내부 추천이 되게 필요해요. 미국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부 추천이.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뷰 그 20명 했을 때 백인들 또 몇 사람을 일부러 골라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본 게 어떻게 너 첫 인턴이나 첫 직장 잡았니?라고 얘기하면은 처음엔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다 얘기해 주는데 그게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우리 아빠 친구가 나를 그 회사 인턴으로 고용해줬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심각하죠.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박사를 12군데 지원해서 11군데 합격했거든요, 미국에서. MIT 빼곤 다 합격했어요. 퍼듀도 그때 합격했었고 뭐 UC 샌디에고 뭐 다 합격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학부생인데 논문이 있었고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하이라이트가 그거예요. 제가 그 박사 때, 그 교환학생 때
그 시니어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그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을 그냥 저 얼떨결에 그걸 들었어요. 내가 진짜 노가다로 열심히 하니까 거기 로버트 실링이라는 선생님이 백인 되게 그 UC 버클리 나온 그분은 연구보다는 교과서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유명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그 선생님 그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뭘 해도 내가 압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 여자애가 약간 정신병이 있는 여자여서 걔가 결국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 2대1로 하는데 나 혼자만 하니까 얘가 너무 가여운 거야. 영어도 못하는 애가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뭐 결국엔 경연대회 하는 것도 내가 1등을 해갖고 내가 거기 오픈 스쿨 같은 거에서 홈커밍 같이 학교에서 홈커밍이 아니지만 그 고3들한테 오픈하는 거 있잖아 학교를요. 아 프롬.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시연을 했어요. 내가 거기서. 아 비지팅 데이. 예, 비지팅 데이에서 내가 시연을 했어요. 왜 내가 1등 했다고 나 말도 못 하는데 막 헤드마우스 시연하고 말하면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박사를 갈라 그러는데 그 백인 선생님인데 내가 이렇게 레터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100장이라도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시아는 다 똑같잖아요. 다 비슷한 레터인데 거기 이상하게 백인이 써준 레터랑 그다음에 그 중국인 그 지도 교수님이 써준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한국인 교수님 하나, 중국인 교수님 하나에 너무 컨비네이션이 좋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그냥 학교 코스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학금도 되게 많이 날라오고 결국에는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그 벤키라는 교수가 그거 보고 나를 NUS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 진짜 구구절절 궁금한 게 이게 신뢰의 사회이기 때문에 레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중국인 교수님이 자기는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오는 레터는 안 본다는 거 왜? 클락슨이 좋은 학교가 아닌데 지원하면서 다 최고라고 한대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최고면 MIT 써야지 왜 클락슨 쓰냐 이거예요. 그런 거짓말 같은 레터는 보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자기는 안 좋다는 말 있는 거 본대요. 솔직하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간대요. 그냥 그게 진짜 레터 사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아직도 또 기억나는 게 우리 NUS에 IIT가 인턴으로 왔어요. 우리 교수님도 완전 아메리칸 마인드시거든요. IIT가 인턴으로 왔는데 걔가 열심히는 안 했어요.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걔가 의사소통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미국에 가려고 우리 교수님한테 그거 레터를 써달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걔 갈 때쯤 되면 좋았고 전산이 돼서 클릭으로 되는데 우리 교수님 걔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준아 너 일로 와봐. 네가 걔를 사수였으니까 이걸 한번 어떻게 할지 나랑 해보자. 그러니까 뭐 이해력 내가 뭐 10점 주고 그다음에 뭐 소통 능력 뭐 3점 주고 뭐 끈기 뭐 5점 주고 뭐 이렇게 막 펄시선 뭐 이런 거 줬어요. 이렇게 내가 그걸 되게 왜냐면 우리 지도 교수가 이게 만점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주는 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줘서 뭐는 내가 뭐 10점 중에 1점도 주고 그랬어 내가요. 왜냐면 걔가 되게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떨어져서 내가 1점인가 주고 거짓말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뭐 1점을 줬어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 여러 피곤하게 했거든요. 그걸로 막 울고 그랬어요. 막 그래갖고 근데 걔가 똑똑을 해갖고 그 학습 능력은 내가 만점 주고 그랬어요. 아무튼 진짜 그 우리나라는 이 저신뢰 사회여갖고 그 레터를 아무도 안 믿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신뢰, 이게 특히 외국으로 나가는 보면은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부에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그게 본인 레퓨테이션도 같이 가기 때문에 쉽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줘요. 저 추천서를 부탁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뭐라 하시냐면 제가 왜 부탁했냐면 워낙 유명한 교수고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수업을 워낙 그 시험이나 이런 걸 다 잘 쳐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 그분 건 안 받기로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써줄 수 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거는 내 수업 A 받은 거밖에 없다고. 그렇게밖에 안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까 제 친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그 친구 너는 어떻게 취직 자리를 구했냐. 그러니까 사실 인맥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인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플러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어차피 인터뷰까지만 연결이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는 본인 역량으로 가는 거지 그 너무 얼토당토 없이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해서는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없진 않겠지만 결국 자기 레퓨테이션이 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사회일 경우에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토당토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 취직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취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부랑 대학원은 달라갖고 대학원 여러분이 뭘 한가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교 졸업했습니다가 하등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 볼 때
제가 논문을 그때 5개 쓴 상태고 내가 내 전공에는 진짜 자신 있었어요. 상무님이랑 막 농담 따먹기를 막 했어요. 거기 인사 부장도 있었고 상무 있었고 담당 실무 수석이 있었는데 실무자들은 들어보니까 얘가 실력 있네. 그걸 딱 대번 알아요. 내가 막 농담 따먹기 하고 말장난하고 그랬거든요. 인사 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신용준 박사님은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인사 부장은 전공은 모르잖아요. 근데 내 태도를 보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천재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비아냥거린 거냐면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왜냐면 너무 재밌었어요. 난 삼성 화재랑 인터뷰할 때도 농담 따먹기 했고 왜 내가 잘하는 건데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 2개 다 있어야 돼요. 진짜. 근데 오히려 실적보다 저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친구들이 실적은 많은데 실력은 없어갖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 NUS가 돈이 많아갖고 좋은 대학교에서 포닥을 많이 왔거든요. 캠브리지에서도 오고 돈이 연구를 많이 해보고 제대로 해보고 싶은 애들이 그 스타 장학금 받아갖고 그거 받으면은 뭐 월급이 1,000만 원인가 그랬어. 우리 때 막 800만 원, 900 엄청 높았어요 월급이. 포닥 월급이 막 그러니까 와볼만 한 거야. 그 다음에 연구 자금도 걔한테 막 쏟아주고 싱가포르에서 막 밀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러니까 막 다 해볼만 한 거예요. 싱가포르 달러니까 700~800만 원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실적 페이퍼가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그러니까 뽑힌 거예요 인터뷰에서. 왜냐면 아는 게 많고 그 프로포절이 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실적이 많아도 말도 잘 못하고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잡을 잘 못 잡고 특히 해외에서. 예, 요 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도 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전반이 갖고 있는 어떤 특히나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솔루션으로 얘기하는 게 미리미리 해야 돼요. 인맥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맥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혈연 지연 뭐 그런 거에 의거한 게 아니라 그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네가 함께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친목을 다지고 같이 일을 이니시해서 좋고 해야지. 그래야지 네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특히나 동양인 중에 많은 게 실적 되게 좋은 동양인들이 많아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애들은 더 잘하고. 근데 짐승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연구 짐승.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실력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연구를 다 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 저도 영어가 꽤 짧은 편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좀 심각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뽑아줄래야 뽑아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전부터 네트워크를 쌓았다면 일단 저쪽 채용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학교에 진짜 인텐션 오고 싶어하는 의도가 크다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아무래도 동양인은 좀 불리함이 있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지도 교수가 루마니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하는 영어 듣고 못 알아들어. 이게 퍼거슨 영어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 말은 하는데 무슨 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하는 영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의 문제점들도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장기간도 아니에요. 최소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코스웍 통과하고 3년차 4년차 때부터만 좀 차근차근 인맥을 쌓아가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쌓아가고 네트워크 같이 일하는 어떤 바운더리를 넓혀만 가도 충분히 자기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는 사실 어떤 제 인맥이나 네트워크랑은 조금은 연관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나 그런 측면에서 흥미를 보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뽑아줄만 한 것 같다 해서 한 건데
근데 그런 케이스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랑 원래 우리 최 교수님이랑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대학원 학교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메시지만 몇 번 주고받아봤지. 근데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심도 있게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 저희 회사에서 모으는 데이터 프로덕티비티 전문가시거든요. 생산성 전문가. 제가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생산성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저희는 그 비영리 목적의 앱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준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는 대중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럼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논문을 써서 할 거예요. 논문을 써서. 근데 저랑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제대로 된 연구해줄 학자가 필요하고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데이터 얻기가 되게 귀해요. 그런 게 얻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났겠어요?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전문적으로 잘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라서가 아니라 이 교수가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나랑 일이 빨리빨리 잘 된다.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일을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냥 벌써 우리가 무슨 네트워크 얘기하고 뭐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 벌써 우리가 전혀 다른 분야지만 벌써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진짜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은 그냥 특히 박사를 졸업했다는 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팀장님도 사실은 뭐 자기 박사 아깝다 그러는데 솔직히 퍼듀 정도에서 박사를 꺼낸 거 정도가 되면 퀄 통과하고 논문 쓰고 티시스 쓰면 학습 능력이 엄청 낮기 때문에 SDS도 들어가고 하버드도 결국에는 하버드가 그 한국인 그 동양인 TO가 있어서 뽑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아요 제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자기가 싫었지만 그 5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한 10년 했다 칩시다. 10년 그 과정을 다 겪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우리 최 교수님 제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 드리면 자기는 살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왜냐면은 그렇게 수능 같은 거는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 서울대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잘하세요. 재수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요즘에 에피소드 있어. 에피소드. 네. 최근에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만 따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면을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막상 그 공부는 쉬웠지만 박사 가서 뭐 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진 않거든요. 막 새로운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교수가 돼 갖고 박사까지는 또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수가 돼서 실적을 내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거는요. 이제. 예? 그다음에 저는 진짜 제가 H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H 인덱스가 벌써 13이에요. 저는 포닥도 안 했는데 13이에요. 이게 미국 조교수 레벨이에요. 제가 만약에 포닥을 했으면 저는 한 23 돼서 우리 지도교수가 너는 무조건 교수를 할 수 있었다 그랬었어요. 당연히 저는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관심도 없었고 저는 삼성에 가서 저는 출판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별 희한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박사를 하면서 저도 박사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냥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한 게 그런 경험치들.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경험치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팀장님도 싫다 그랬지만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에 이 소단위 프로젝트를 내가 이니시에이트해서 get it done 끝내는 거 경험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그 회사 삼성 가도 자기가 프로젝트를 완전 처음부터 다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일부분으로 하지. 교수님도 되셨고 이제 팀장님도 되셨지만 이제 그 진짜 그 소단위를 그 get it done 하는 게 박사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완전체 일을 해야 돼. 석사랑 좀 다른 거예요. 석사는 그냥 공부만 하고 빨리 습득하고 교수가 주어진 잘 과제만 할지도 모르겠지만 박사를 하면서 내가 진짜 탑재해야 되는 능력은 진짜 시작과 끝. 맨땅에 헤딩.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 진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박사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에는 나중에 이제 취업에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실력도 쌓아놓고 연락도 직접 해야 돼. 더 이상 누가 해주지 않고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가 않아요. 다 뚫어야 돼. 미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똑같아요. 지도교수가 만약에 지도교수랑 사이가 틀어졌으면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뭐 커뮤니티 보면은 막 그 박사들만 보는 커뮤니티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거 뭐 잡이라도 잡마켓이라도 살펴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면 나중에 치킨이라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예? 박사를 했으면 더 잘 튀겨야죠. 더 실험 정신을 갖고 온도 바꾸니까 더 바삭바삭하고 습기가 이랬을 때는 더 덜 바삭바삭했다. 이런 거 다 기록을 하면서 꼼꼼하게 남겨야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졸업 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제가 졸업 후 얘기 마치기 전에 좀 깨알 팁 알려드리면은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사실 그 디펜스에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드물죠. 드물어요. 정말 드물죠. 드물어요. 보긴 했지만 있긴 있어요. 저도 보긴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리마커블한 케이스예요, 진짜. 아, 약간 수능 빵점 맞는 예,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빵점 맞기 예,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thesis 써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막 짜증나요. 귀찮고. 이미 다 한 거 정리하는 건데 그거 생각보다 특히 한국 회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진짜 서티피케이트 언제 주냐 이런 거 되게 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회사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그런 거 후딱후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박사를 가면은 회사를 들어가든 뭐 교수가 되든 결국엔 여러분이 진짜 프로포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제안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뭐 컨설턴트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보고서를 쓰든 여러분이 진짜 그게 결국에 박사라는 건 내가 연구하는 법을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내 연구를 진짜 해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교수가 어드바이저였으면 이제 슈퍼바이저 없이 내가 슈퍼바이저가 돼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프로포저를 못 쓴다는 거는 어림도 없고 그걸 하려면 많이 읽고 그다음에 근데 프로포저만 쓰면 안 되고 그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깨지고 돈도 없고 장비도 고장나고 사람도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놈이 내 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칠 것 같거든요. 똑같은 놈이 하고 그걸 모르거든요. 그쵸, 맞아. 아, 끔찍합니다. 맞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박사하면서 진짜. 그래서 스피드 경쟁 또 사실 되게 중요하죠. 있어요. 엄청 박사하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4hour 진짜 인도에서도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지구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연구는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좀 그다음에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회사는 그래도 저기 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누가 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검색도 틈틈이 해야 돼. 괜히 그러면은 한 거 또 투고했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좀 치열한 경험을 하면서 잘만 하면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예, 좀 덧붙이자면요. 저 석사 시절 뭐 은사님이셨던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거 전 세계에서 최소한 100명이 아이디어를 했고 충분히 동의해 나 진짜. 그리고 10명이 데이터까지 모아서 이미 페이퍼를 썼다. 자, 진짜 나도 충분히 동의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퍼블리시 될 거다. 진짜 동의해. 진짜 동의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스피드 경쟁 측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플랜 A가 어그러졌어요. 이미 뭐 거의 비슷한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걸 찾아내가지고 플랜 B, 플랜 C로 뭐 티어를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가 찾아낸 파인딩을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끝끝내 대중한테 공개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연구자한테 필요한 덕목 혹은 좀 끈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셋 중에서 가장 아카데미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프로포절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연구 계획서가 됐든 뭐 펀딩을 따기 위한 게 됐든 어떤 거든지 간에 저는 그게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되게 프로포절 쓰는 거 너무 힘들어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뭘 어떻게 해도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되게 그런 프로포절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쓰고요. 심사는 전문가들이 할 때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안 할 때도 있어요. 비전문가들 할 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어떤 함의가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를 그게 자연과학이 됐든 엔지니어링이 됐든 사회과학이 됐든 인문과학이 됐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저도 그런 걸 잘 못해서 근데 최소한 저는 그걸 못한다는 거 알아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잘 설득이 될까?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지 우리 아빠 엄마한테도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넘길 수 쉽게 있을까? 쓰는 게 잘 쓰는 네.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게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극단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도를 해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맞아. 자기만의 언어로만 말하면은 대중이 못 알아듣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예.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아카데미아라는 사람들은 동그란 원에서 하나 더 튀어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오리를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동그란 지구가 있으면 땅을 파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따로 하는 게 우리는 결국 파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날 거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다 보면요 우리는 땅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프로포즈를 쓸 때는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막 뭐라고 떠들어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럼요. 쉽게 말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고영성 작가님이 맨날 말하는 게 얘는 지적이진 않지만 제가 항상 저 자신을 무식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무식한데 희한한 걸 많이 했어요. 제가 박사 학생일 때 제가 프로포저를 써서 제가 2억 5천을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프로브 스테이션을 되게 비싼 걸 사고 우리가 포닥도 고용하고 우리 교수가 진짜 놀랍다 했어.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모빌리티가 더럽게 빨리 증가해서 엄청 빠른 스위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혹적인 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진짜 2억 5천을 받았어. 싱가포르 따니까 2억 정도를 받았어요. 참 우리 지도교수가 그걸 신기했어요. 맨날 나한테 쉽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나는 공부하고 난 띠오리스트 만날 때마다 암 걸릴 것 같았어요. 이 새끼는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듣기도 싫어. 그랬어요. 진짜. 제목도 프로젝트도 논문도 이렇게 길잖아요. 싫어 그냥 싫어. 띠오리스트가 뭔 말을 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개인 차죠. 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저는 반대로 오히려 대중성 부분에서 쉬었어서 결국에는 전 박사 받고 결국에는 그쪽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 박사님이 이제 고 작가님이랑 같이 썼던 책에도 나오는 메타인지 얘기인데 메타인지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알면 그거를 쉽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의외로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게 유니크한지를 객관화해서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일 텐데 내가 하는 공부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아주 훌륭한 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면 진짜 박사예요. 진짜 척척 박사. 근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졸업 후도 이제 진로랑 그다음에 이제 박사의 자질의 좀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의 뭐 녹화를 3시간 동안 했는데 가기 전 1부, 대학원 생활 2부, 그다음에 졸업 후 했는데 오늘 최고 팀장님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방송.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긴장되고. 아유 되게 잘하셨고. 그게 아니라 막 그런 경험 나누기 쉽지 않거든요. 뭐 공돌이 공학 박사 했다가 MBA 갔다 오니 그다음에 나는 솔직히 박사가 하기가 힘들고 괴로웠다, 싫었다. 그렇게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런 주옥 같은 얘기 해줘서 감사했고 그 최동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좀 이거 하자고 저한테 제안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난 진짜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걸 해왔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랑 최 팀장님 우리 이과에서 공돌이밖에 없는 이제 문돌이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돌이 하나 모셔온 거거든요. 제가. 어떠셨어요, 최 교수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선배님한테 하자고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들어와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밖에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그럼요. 있었고 요즘에는 뭐 초 연결의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보거든요, 진짜. 그런 식이면은 혹시 뭐 MBA나 이런 쪽도 디맨드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박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또 그러면은 MBA 쪽에 더 우리 이용구 대표도 사회적 기업 MBA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MBA 편 특집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거 다른 분들도 MBA 또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MBA, 뭐 칭화대 MBA 이런 거 다 모아갖고 우리 또 한번 또 MBA 편을 한번 합시다.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쪽이 그럼 환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거기 그 공돌이는 막 진짜 하기 싫어서 했고 MBA 진짜 좋아서 간 거잖아요. 맞아요. 벌써 말할 때 표정이 바뀌어요, 진짜. 그냥 그거 한 편 합시다. MBA 편을 해서 그때 또 경영학과 대학생 오시고 싶으면 또 오세요. 프랑스에 있다가 그러니까 경영학과 대학 교수인데 MBA 편 한 번에 또 오세요.
아무튼 그때 제가 또 사회 진행해갖고 아무튼 저도 오늘 이렇게 최동원 교수님 우리 최고 팀장님이랑 나와주셔갖고 제가 옛날부터 이거 그러니까 강연으로 이건 할 수가 없었어요. 3시간짜리여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로 여기 나중에 뭐 여기 좀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것 좀 띄워갖고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도 오늘 좀 옛날도 되돌아보고 우리 최 교수님이랑 최 팀장님이랑 해서 진짜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맥락이 다른 거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항상 답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좀 그냥 친한 형들이 그냥 해주는 조언 그냥 좀 그냥 차분하게 해주는 조언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진학을 하거나 대학원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다음에 만약 박사과정 학생들이 듣고 있으면은 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대학원 생활 백서 대생백 대 3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